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5호선 연장 노선 유치를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오랜 갈등을 빚은 가운데 대광위가 지난 19일 서울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안의 핵심은 검단 지역 정차역입니다. 인천은 U자형으로 4개 역 정차를 요구한 바 있고 김포는 검단 우회를 최소화해 2개 역만 설치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광위는 검단 지역 주민 수와 서울 출퇴근 수요를 고려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김포시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평가까지 나오면서 인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5월 최종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자세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이도영 청운대 연구교수 그리고 박우식 김포투데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설명 길긴 했습니다만은 그간 저희가 아주 수많은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온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지금 대광위가 내놓은 조정안 양 지자체의 표정이 서로 달라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좀 평가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우리가 2021년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이 이제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벌써 이제 시간이 3년이나 흘렀습니다.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교통 지역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상당히 절박한 요구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대광위가 초반에 이 두 지자체의 이관계들을 중재하는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만시지탄 어쨌든 3년이 흘러간 지금 시점에서 중재안을 내놓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이 중재안에서 발표된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비시값에 있어가지고 조정안으로 내세운 비시값이 김포시안이나 인천시안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고려됐을 때 김포시나 이제 인천시 입장에서도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이 늦은 만큼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일단 박 대표님의 좀 평가하셨고 예. 교수님도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단 김포시와 다르게 인천시에서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의 최대 쟁점이 정거장 수 아니겠습니까? 인천시 안에서 4개의 정거장을 요구를 했고 김포시 안에서는 2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결국 대광위에서 어쨌거나 좀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인천 경우에는 정거장이 2개에 불과하다는 점에 있어서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정거장 수만 보더라도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냐? 김포시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 입장에서 그렇다 볼 수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크게 볼 때는 대광위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지 않았나,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비록 원당동이 정거장에서 빠지긴 했습니다만 검단 신도시를 경유하는 정거장이 2군데로 결정했다는 점, 그 점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불로동이 아닌 감정동으로 결정한 것 역시 사업비 비시값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광위에서 나름 합리적으로 좀 노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쉬운 점이 바로 이제 원당역에 대한 빠졌다는 점입니다. 지금 노선을 볼 때 대광위 안 하고 인천시 안에 있어서 원당역을 설치만 안 했을 뿐이지 노선에서 사실 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통행 시간은 좀 더 들 수 있겠지만 비시값은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비 통행 시간을 떠나서 인천시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로동, 감정동 거기 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당 사거리 역은 포함을 시켰었으면은 앞으로 이런 논란의 여지를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합리성은 있으나 논란의 여지,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대광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상황에 첨예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그렇게 중요하게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 시점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원래 지난해 상반기 때까지 나올 거라고 기대했던 게 이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거 좀 저희가 요약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늦게 걸린 겁니까? 애초에 이제 대광위 쪽에서도 이제 작년 8월에 인천시안이나 이제 김포시안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연기가 되면서 작년 12월까지는 어쨌든 발표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거의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번에 이제 좀 중재안이 발표가 된 것인데 어쨌든 대강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대강위에서도 이제 인천시와 김포시가 워낙 이 노선에 대해서 첨예하게 갈등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기가 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김포시나 이제 인천시의 어떤 정치권에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또 발빠르게 진행됐었고 어쨌든 총선의 흐름까지 같이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결정이 계속 이제 차일피일 좀 미뤄지다가 결국은 이 해를 넘기고 올해 이제 좀 발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인천시는 사실 좀 못마땅한 표정을 이렇게 보이고 예. 있는데 인천시 행정으로 가서 수용을 불가한다는 표정은 아니죠. 지금 정확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수용 불가 강력 반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인천시 그런가요? 입장은. 예, 예. 인천시는 당초에 예. 완정역으로 예. 거쳐서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를 했다가 이걸 수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정역을 빼고 일부 수정을 해서 최종 노선안 제출안이 바로 불로동, 감정동 경계 지역에서 어느 정도 경계 조정까지는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검단 신도시 3개를 지나는 거는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광의 결과에서 이제 원당 사거리역이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인천시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적어도 불로동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원당동, 아니, 예. 원당동이 아니면 불로동이라도 예. 지하철을 가져와서 최소한 3개의 예. 정거장을 만들겠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 오히려 무게 중심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원당역에다가 추가를 하는 검단 신도시를 3개 경유를 하고 최대한 예. 불로동과 감정동 사이에 있어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이런 뭐 3.5 안이라고 그러죠. 이런 예. 방안으로 전략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대광이 조정안이 지금 다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불로동도 빠지고 원당동도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예상 외의 결과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 인천 시민들의 반발에 인천시가 상당히 고독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 입장은 합의 없는 노선 아니다. 그리고 수용 불가를 지금 명확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준성 교통국장을 비롯해서 유정복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지난 19일에 이제 급박하게 돌아간 표정을 저희도 좀 기억을 하는데 지금 한치도 좀 바뀌지 않았고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은 느끼고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이제 조정안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거장수의 변화도 있었지만 기존에 얘기하던 그 불로역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감정역으로. 이 문제도 상당히 큰 사안인데 하여튼 이런 변화들이 있었던 배경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어쨌든 이제 대광이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철도 노선이라는 것이 이용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용 수요라는 게 결국 이제 경제성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광위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아라역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의 이용 수요가 약 한 2만 1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충분한 경제성을 이제 담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당 쪽 같은 경우에도 일일 이용 수요가 한 18,000명 이상이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이 원당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일일 수요가 이제 대광위에서 예측한 것은 한 4,100여 명 정도로 이제 경제성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안고 가기에는 조금 이제 부담이 돼서 이제 중재안에서는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로역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감정역으로 이제 바뀐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불로역보다는 감정동 쪽의 역사를 만들었을 때 이용 수요가 약 1.5배 정도 더 많다라고 대광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어떤 그런 예측들을 가지고 이런 이제 중재안들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 5호선 연장 조정안인데 연장이 되면 교통 개선 효과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노선 조정안으로 인한 교통 개선에 대한 이익도 더 있는 것인지 함께 좀 궁금한데요, 교수님. 예. 5호선이 교통 개선 효과를 더 가져올 수 있다고 보세요? 지금 현재 조정안이? 네,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일단 개선안이 대광의 조정안이 더 나아진다 이런 관점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인천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됐을 경우에 그동안 김포 골드라인 때문에 지옥철 때문에 고생했던 이제 김포 한강 예. 신도시 주민이라든지 광역철도 인프라가 부족했던 검단 신도시의 이제 교통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나아지는 분명히 있지만 그동안에 원당동 불로동 지역에 있어서의 교통 그 불모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제 문제가 예.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사업비라든지 예. 뭐 교통 수요를 통해서 대광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원당동 불로동 지금 광역철도망이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또 쓰레기 매립지 문제를 오랫동안 이제 불만 예. 희생해왔다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도 좌우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인천시가 어쨌거나 김포시와 지자체 간의 합의라는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번 대광이가 검단, 신도시 뭐 두 개 역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뭐 원당동 그 역을 이용하면 된다. 예. 교통 수요가 적다. 이런 이유로 원당 사거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은 추후 이 인천시의 반발에 대한 가장 큰 그 쟁점 사안으로 여기가 핫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시와 김포시 이야기 위주로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5호선 연장 조정안에 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검폐장. 서울 강서구에 있는 검폐장을 이제 어디로 옮겨 놓을 것이냐. 현재까지는 이제 김포 지역으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안에 보면 일단 검폐장을 마련하는 공동 분담과 책임을 인천시와 김포시가 같이 하도록 예. 제안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양 지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 인천 얘기 말씀해 보시죠. 인천 예.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가 검폐장 부지를 제공을 하기로 돼 있지만 지금 대광이가 이제 공동 책임으로 검폐장을 건립하는 예산을 서로 분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방향성에 있어서는 저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호선 연장의 수혜를 누리는 뭐 인천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검폐장 건립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부담질 거면 부담을 져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당연한 기결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가 인천시가 당초 요구했던 네 군데의 정거장 중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제 검단 신도시에 2개에 포함이 됐긴 했습니다만은 당초 4개를 요구했는데 2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검폐장 건립에 대한 분담까지 논의하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예 논의조차 테이블조차 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조건안 자체를 지금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 조정안을 하겠다는 게 지금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적어도 인천시가 요구하는 정거장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를 하거나 늘린 게 전제가 돼야 그다음에 이제 검폐장에 대한 건립비 문제에 대한 분담제를 논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선 정거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검폐장 건립에 대한 공동 분담 비용은 전혀 논의 후순위로 밀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대표님, 지금 일단 인천의 표정은 지금 뚜렷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김포에서는 비교적 수용을 하는 표정이었죠. 네네. 예, 어떤 주민들 표정까지는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전반적으로 이제 김포 시민 단체에서는 이제 한영의 입장을 좀 얘기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기존에 우리 김포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안이고 조금 더 이제 김포시 입장에서는 조금 수용 가능한 그런 안이라고 이제 받아들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단 이제 어쨌든 이것이 최종 확정안은 아니다 보니까 대광위에서 좀 더 강제력을 가지고 빠르게 이제 확정을 시켜서 그다음 후속적인 뭐 예타 면제나 후속적인 이제 조기 착공을 위한 준비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데 지금 좀 김포시 쪽에서는 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김포뿐만 아니라 인천 검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에 있어가지고 대중교통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도 이번 대광위의 중재안들을 좀 수용하면서 빨리 예타 면제와 조기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힘을 모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양 지역의 그 표정과 입장을 조금 더 약간 대변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예,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함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금 사업비도 같이 이제 분담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정거장 수나 이제 조정안에 따르면 뭐 정거장 수로 볼 때 또 구간의 비례적인 그런 사업비 배정이 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뭐 그렇습니다. 이 비용은 인천 검단 신도시와 김포 한강 이 컴팩트 시티에 조성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에서 충당을 하되 그 건설 비용만큼 비율대로 이제 분담을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대광이 안에 따르면 3조 700억 가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인천이 23% 그리고 예. 김포가 77%를 지금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인천이 6,714억 그리고 김포시가 2조 2,648억 정도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포시가 인천시에 비해서 3.4배 가량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한다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사업비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뭐 그에 따라서 뭐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좀 건폐장의 문제인데요. 예. 건폐장 부지는 원칙적으로 지금 김포시가 제공을 하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비는 인천시와 김포시가 이제 공동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이제 대광이가 이번에 밝혔는데요. 건폐장 사업비 분담 비율은 이제 양 지자체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게 돼 있는데 이게 원만하게 노선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뭐 그에 준해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광의 조정안이 나왔지만 뭐 결정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예. 예, 합의를 보기 위한 중재안을 내놓은 것인데 양 지자체 상황을 보면 아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뭐 주민들은 대광이를 원망하는 목소리가 또 다시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대광이의 현재의 입장이랄까요? 앞으로의 역할이랄까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좀 주민들이 서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뭐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2021년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이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저는 이 대강이가 좀 더 이 강제력을 가지고 두 지자체의 이해관계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들을 사실상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그때 이후로 3년이라는 시간이 사실 흘러 보낸 거거든요. 사실 김포시나 검단 주민뿐만 아니라 김포 시민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지하철 5호선이 조기 착공이 돼서 지금 이 김포 골드라인의 어떤 이 지옥철의 이제 오명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런 절박한 요구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대광이가 조금 간과한 측면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이번 중재안 발표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인천시 분들은 조금 섭섭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광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시를 좀 설득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이것들이 이제 좀 빨리 확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해나가는 것이 지난 3년간 어쨌든 불필요하게 보내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광이가 다시 이제 제 역할들을 찾아가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한 예. 1분 2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같은 입장? 일단 이 문제가 말씀해 주시죠.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승적 입장에서 인천시가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가 당초 요구했던 조성안 4개 제안했던 수정안이죠. 4개 정차역 중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1개 정도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논의의 장이 열려질 거라고 보고요. 네. 강의엽 대광위원장도 재검토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다. 5월까지 의견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여지를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당역 정도로 추가로 하나 포함하는 형식으로 서로 협의를 해 나가지 않는 이상 이 문제가 어디 한 군데에서 대승적으로 결정하기는 대광의 결정에 공신을 가지고 다 따라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 부분 인천시의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형식으로 이 문제가 풀어나가야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도 되고요.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아직도 굉장히 첨예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안 또 시점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빨리 좀 조정이 돼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저희도 좀 저희 매체로서 역할을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